네, 헌혈은 작은 실천 하나로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헌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은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의 강태훈 총무팀장님, 그리고 전국에서 헌혈 최다 기록 보유자이신 진성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한번 드려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혈액원의 총무팀장 강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헌혈자 진성협입니다. 예, 강태훈 제주혈액원의 총무팀장님이시고요. 또 진성엽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헌혈 최다 기록 보유자십니다. 오늘은 기부 중에서도 또 생명을 나누는 가장 소중한 기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혈액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혈액원 저희 적십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주혈액원은 대한적십자사 소속기관인데요. 네. 대한적십자사는 정부로부터 혈액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한적십자사 내에 혈액관리본부라는 그런 본부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산하에 전국적으로 15개의 혈액원이 있습니다. 이 15개 혈액원은 지역 내에서 혈액을 체혈을 하고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주혈액원도 마찬가지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혈액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혈액원이 그 체혈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예.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떤 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혈액원 저희 혈액원을 보면 저희가 헌혈의 집 4곳하고요. 헌혈버스 2대를 운영을 하면서 헌혈자를 모집을 하고 그리고 체혈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가 체혈을 하게 된 그런 혈액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성분별로 저희가 나눠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크게는 저희가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적혈구, 혈장, 혈소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하고 나면은 품질 검사를 이제 각 혈장 분야별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품질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그런 혈액에 한해서 병원에 공급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병원에서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다시 또 그 혈액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헌혈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보통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지난해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헌혈자가 49,495명 정도 헌혈을 했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헌혈의 도민분들이 동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헌혈자를 얘기를 할 때 코로나19 이전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비교를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에 저희가 헌혈자가 35,000여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다 보니까 도민들의 그런 헌혈 인식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증가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헌혈자가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러한 헌혈자 증가는 아마 도민들이 계속 그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기회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관심과 참여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가 좀 많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저출생 고령화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헌혈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수혈자가 늘어나는 그런 기형적 구조가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어버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주혈액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심을 하고 있고 이제 청년층의 헌혈자가 이제 앞으로 중장년층이 되어도 헌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홍보를 많이 좀 확대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헌혈을 하시는 분들이 5만 명 시대가 지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보통 한 분이 한 두 번 정도 한다 그러면 절반 한 2만 5천 명의 도민들은 헌혈에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데이터를 좀 보다 보면 저희가 생애첫 헌혈자, 초회 헌혈자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제주도 내에서 지금 초회 헌혈자가 보통 한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뭐냐면 5천 명에서 조금씩 줄고 있는 게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오신 이제 진성엽 선생님처럼 다회 헌혈자들 헌혈을 한번 하게 되면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헌혈자가 좀 많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헌혈을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십니까? 헌혈을 하시는 분들
연령으로 한번 구분해 연령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정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좋다고 첫 번째는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10대하고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10대랑 20대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10대하고 20대 헌혈률이 50%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중장년층으로 갈 때도 이 인구가 이 헌혈자가 계속 가주면 좋은데 10대, 20대 헌혈을 많이 하다가 중장년층이 되면 좀 헌혈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많이 좀 중장년층으로 헌혈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액 보유량도 어느 정도라야 적정하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적자사가 먼저 이제 헌혈 적정 보유량을 5일분 이상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주는 이제 섬지역인 이제 특성상 이제 2일이 더 많은 7일분을 이제 적정 보유량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요. 제주가 2일이 더 많은 것은 저희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악천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 운행이 이제 중단이 되겠죠. 그때 되면 혈액을 저희가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2일이 더 많은데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헌혈자가 제주도에서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하면 당일날 저녁에 이 검사한 샘플을 비행기로 서울로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그 검사 샘플을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이 길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합격 판정을 받는데 2일이 소요가 돼버립니다. 이틀 까먹는 거죠. 근데 혈소판에 그 유효 기간이 5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틀이 까먹어버리면 3일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일이 이제 신선한 혈액이 이제 수혈자에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적정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적정 보유량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보다 보면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헌혈을 많이 하는 10대, 20대들이 헌혈자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단체혈이 감소하게끔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설날 연휴가 다가옵니다. 설날에 이번 또 연휴가 또 하루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혈액을 헌혈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많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헌혈을 하면 피를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보관했다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관기가 짧다 보니까 책임자로서는 애가 타겠습니까? 조마조마하고. 그나마 그래도 적혈구 보유일수는 유효 기간은 35일 정도로 나름 좀 괜찮고요. 가장 큰 문제는 혈소판이 5일분입니다. 그래서 혈소판 같은 경우는 백혈병 환자들한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가오는 이제 설날도 이제 3일에서 이제 4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소판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좀 많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곤두세우고 있군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전국 최다 헌혈 보유 기록을 갖고 계신 우리 진성엽 선생님은 지금까지 헌혈 횟수가 777차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2주에 한 번씩 40년 넘게 쭉 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긴 됐습니다만 횟수는 뭐 그 헌혈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재학 시절에 그 초등학교 동창이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이라는 이제 백혈병의 일종인 병을 얻고 끝없이 그 수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동창 그 당시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제주에서 헌혈 증서 모으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헌혈 인구가 이렇게 많은 그런 때가 아니었고, 저는 그 고등학교를 서울서 다니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 헌혈을 하고 이제 증서를 보내주는 그런 계기가 돼서 헌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꾸준히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로 발령받아 오면서 이제 그 뭐 헌혈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졌던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그 내가 가졌던 그 동창이 헌혈했을 때 어떤 그 병명으로 그거에 대한 연관성 때문에 좀 의문점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퇴근하다 보니까 제주시 동로타리에 헌혈 버스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헌혈을 하려고 올라간 건 아니고 이제 그게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딱 올라갔더니만은 마침 거기에 그 당시 그 버스에 근무했던 간호사분이 그 제 동창을 체류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과 그 내막을 가르쳐 줘갖고, 이렇게 의구심이 풀리면서, 이제 나도 헌혈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헌혈을 해서 내려왔고, 그 헌혈을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뭐 딱 주기적으로 어느 기간이 되면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주에 버스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뭐 헌혈의 집도 있었던 게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버스를 찾아야 되네요. 버스를 찾아서 가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버스는 평일날 되면 관공서나 학교나 분부대에 가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안 되는 날 동문호탈이나 관덕정 앞에 세워졌을 때 보이면 가서 헌혈하는. 그러다 보면 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뭐 한 뭐 6, 7개월에 한 번씩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헌혈의 집이 생기면서 이제 제가 꾸준히 해서 헌혈을 계속 해오게 됐습니다. 할 수 있게 됐군요. 그 횟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년이 넘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 혹시 기억에 남는 보람을 느꼈던 추억 사례가 있었는지? 예, 뭐 보람은 뭐 헌혈을 하면서 받은 그 모아뒀던 헌혈 증서를 그 주위에 분들이 이제 백혈병 환자나 뭐 선천성 심장 판막증 환자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주위에서 이제 증서를 좀 달라고 해서 보태줬을 때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제일 보람을 느꼈죠. 예, 그분들의 생명을 살리셨네요. 예, 뭐 멀리는 육지에서 뭐 전남 영광에서까지 연락이 와갖고 증서를 보내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뵈니까 인상도 아주 좋으시고 혈색도 아주 좋으신데 이게 헌혈을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셨다고 봐도 될까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헌혈을 하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빨리 되면서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유지되고 또 헌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 건강을 지켜야만이 헌혈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전날 같은 경우 음주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어쨌든 좀 제약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만 되고요. 일단 아프지 말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헌혈 자체도 몸에 나쁘지 않은데다가 나쁘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스스로 몸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이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헌혈의 조건이 있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헌혈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헌혈은 이제 적정한 연령이 되거나 건강하신 분들은 전부 다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헌혈이 딱히 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본인들이 그런 고질적인 지병이라든지 중증 환자들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가 되는데요. 일반적이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흔한 만성질환,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고지혈증이나 이런 분들 이제 중증이 아니면 일단 헌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헌혈을 할 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이나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을 좀 복용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더라도 이제 중증이 아닌 경우에 적정하게 혈당 수치라든지 혈압 수치가 적정을 유지하면 헌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을 복용해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최근 4주 이전에 처방전에는 처방전에 변경이 없거나 그리고 합병증이 없은 경우에는 뭐 괜찮다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보면 그런 좀 질병이 있으면 본인 분들 스스로 나는 헌혈이 안 돼. 내 혈액은 다른 환자들한테 이제 주면 그 환자가 더 위험할 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헌혈의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상황들에서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체혈한 피를 분석해서 병이 있다 없다 이런 진단도 해줍니까?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그 진단도 일반적인 검사를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저희가 거의 헌혈자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대한적십자사가 앱이 하나가 있습니다. 앱이 하나가 있는데 레드 커넥트라는 그 헌혈 앱이 있는데요. 그 헌혈 이제는 과거에는 저희가 헌혈을 하게 되면 그 헌혈에 대한 했다는 그런 확인서 하면서 이게 그 검사 결과를 우편으로 다 보내드렸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또 낭비도 되고 불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앱으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혈액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형이거나 C형 간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독이라든지 말라리아 항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ALT 간 수치라든지 단백질 등 그런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검사한 부분들이 일목정연하게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서 보통은 다 그게 정상이라야 합격 판정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헌혈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체크가 되는 거예요? 매달 할 때마다 결과 나오죠.
헌혈을 하면 이제 건강하다라는 이제 확신은 네. 안심은 하게 네.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동참을 이끌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시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제주혈액원은 헌혈자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SNS를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SNS 운영을 통해서 헌혈자의 그냥 헌혈 현황 안내라든지 그리고 헌혈의 집 운영 시간 안내 그리고 헌혈자의 프로모션 홍보 등을 통해서 헌혈자와 소통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혈자분들이 헌혈을 하려고 그러면 이벤트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실시해서 헌혈자의 관심을 좀 배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진성엽 선생님처럼 이제 다회 헌혈자분들을 위해서 그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전혈로는 이제 100회 이상이라든지 혈장 이상으로는 이제 400회 이상 이렇게 해서 명패 달기를 실시를 하면서 다회 헌혈자분도 같이 저희가 예우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 선생님 댁에는 명패가 달려 있습니까? 네. 달려 있습니까? 네. 주위 분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뭐 좀 쑥쑥 나오는 좀 새삼스러운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요게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까? 또 불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때도 있고, 근데 뭐 그거는 좀 극소수고, 뭐 지나가면서 덕담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헌혈을 할 수 있는 연령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헌혈에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전혈하고요,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우선 전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 뭐냐면 적혈구와요,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그 헌혈자분들로부터 한 번에 채워내는 그런 혈액입니다. 그래서 이 헌혈 연령은 만 16세, 저희가 흔히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저희가 헌혈이 가능하고요. 만 69세까지 헌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주마다 헌혈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모든 성분을 체를 하다 보니까 1년에 5번까지만 이렇게 좀 가능한 게 전혈 헌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일부 성분만 이제 체혈을 하는 건데, 그게 혈장이나 혈소판, 저희가 또 다종 헌혈이라고 그러는데 혈소판 혈장 헌혈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 부분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는 헌혈자분한테 돌려주는 건데요. 혈장 헌혈은 저희가 만 17세부터 69세까지 할 수 있고 2주만 지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헌혈을 가능하고요. 혈소판과 혈소판 혈장 헌혈은 저희가 만 17세부터 59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마다 가능은 한데 1년에 딱 24번만 이게 헌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헌혈을 하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의 집이라든지 헌혈집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전혈을 할 건지 성분 헌혈을 할 건지 혈소판 헌혈을 할 건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혈액이 좀 뭔가 일정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간호사 선생님께서 지금 혈액이 요거를 하면 좋습니다는 안내는 안내도 해주시고 그러군요. 헌혈을 하면서 사용처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가요? 뭐 어디다 쓰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내가 쓰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따로 일본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헌혈증을 드리고 있는 거는 나중에 그 헌혈을 하고 나서 의료기관에서 다시 그 수혈에 대한 그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부 지정 헌혈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우리가 전에 한번 교통사고를 이제 크게 당했을 때 이제 이 환자가 굉장히 혈액이 많이 좀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 혈액형에 맞는 그 혈액을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혈액이 그렇게 일정 기간만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분을 통해서 헌혈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헌혈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헌혈에 동참하고 싶은 이제 시청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소개를 이 자리에서 해주시죠. 헌혈은 지금 앞서 적정 연령만 되면 헌혈은 다 할 수는 있는데요. 헌혈에 참여할 때는 이제 두 가지 헌혈이 저희가 종류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헌혈의 집에 찾아서 헌혈하는 개인 헌혈하고요. 하나는 헌혈버스를 신청하는 그런 단체 헌혈이 있는데요. 개인 헌혈은 예약을 하면 그리고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쉽게 헌혈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저희 헌혈입 중에 그 2개 헌혈의 집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주시청 인근에 있는 한라센터 하나가 있고, 노영동에 최근에 오픈한
그 신제주 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저희 1년에 352일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순환해 가면서 1년 내내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헌혈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헌혈을 하는데 보통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나 일반 단체나 군인 이런 분들은 나와서 헌혈하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헌혈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헌혈버스는 뭐 한두 분이 헌혈하겠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이제 갈기는 좀 어렵고요. 다수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저희가 버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최소 인원은 따로는 없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버스 한 대를 운영을 할 때 하루 목표를 30명 정도로 해서 저희 목표 설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버스 안에는 저희가 간호사 2분이 고정적으로 타야 되고 운전원하고 저희 직원이 가서 4명이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30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원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2군데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제주혈액원의 올해 계획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2025년도 제주혈액원의 헌혈 목표가 작년에 5만 명을 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5만 300명을 목표로 좀 잡았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저희가 헌혈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헌혈자가 좀 넘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군인들이 헌혈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저희가 50% 이상이 저희가 10대, 2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대, 20대에서 헌혈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30대 이상, 40대, 중장년층이 40대, 되어도 그분들이 계속 헌혈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장년층들도 헌혈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그런 하는 바람입니다. 진성엽 씨는 헌혈 계속 하실 겁니까? 저 건강이 허락한다는 헌혈 정년까지 헌혈 정년 69세? 69세까지. 그때까지 뭐 꾸준히 해야죠. 쭉 하실 생각이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도민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먼저 헌혈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헌혈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5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자 증가는 도민 여러분의 이런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주혈액원은 혈액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헌혈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상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혈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혈의 작은 실천이 응급 환자 또 수술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부, 소중한 기부 행위입니다. 소중한 이런 기부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